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실패에서 배운 성공 법칙 제2강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쓴 성공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너는 성공했냐? 네가 무슨 성공을 강의하니? 내가 성공한 게 없나? 성공한 거 있어. 실패도 많이 했지만 성공한 것도 많아. 인생은 희극 반 비극 반이라고 말한 작가가 있습니다. 맞아. 인생은 희극이 반이고 비극이 반이야. 슬픔도 반이고 성공도 반이고 기쁨도 반이지. 50대 50은 아니겠지만 49대 51, 52대 48 뭐 이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공장 다니면서 대학 갈 때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3년 만에 대학을 갔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저도 인류대학만 가고 싶었죠. 또 회사를 갈 때도 한 번에 입사되지 못했어요. 좋은 회사 떨어지고 그 다음 회사 떨어지고 그 다음 회사 갔는데 앞에 떨어진 회사보다 더 좋은 데 갔어요. 아, 세옹지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뭐 해먹고 살까 하다가 책을 썼어요. 자기계발서도 쓰고 번역도 하고 소설도 쓰고 칼럼니스트로서 어떤 칼럼도 많이 쓰면서 글을 썼습니다. 야, 네가 무슨 문과 나왔다고 글쟁이냐? 네가 그런 글 쓰면 누가 읽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3세 4세 찍고 지금도 팔리는 책도 있습니다. 책이 뭐 꼭 인기 있는 책만 책이 아니잖아요. 책 쓰고 강의하고 번역하고 그래도 밥 먹고 지금까지 사는 거는 성공 반 실패 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 법칙에 분명한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폴레옹 힐이 크게 7번 실패하고 만들어낸 성공하는 법칙. 거기서 첫째, 성공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도 필요합니다. 성공이란 돈과 권력과 건강과 행복과 모든 걸 가지면 성공하겠지만 그걸 모두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정의합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작은 성공들, 조그만 성공들의 합, 그게 성공이죠. Accumulated small success is real success. 조그만 성공들의 합, 그게 인생이죠. 그 작은 인생들의 합, 그것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 중간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나 가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첫째가 주도적인 자기 리더십입니다. Initiative Self Leadership. 여기서 리더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리더십이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이고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힘을 합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몰아가면서 촉진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어느 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리더십은 뭘까요? 자기, 셀프 리더십이죠.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가서 배워라. 만날까 말까 할 땐 만나라. 가서 배워라.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마라.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가는 셀프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찰력을 갖는 것과 감성지능이라고 데니얼 골만이라는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략적 통찰력, strategic insight는 어디서 오는가? 그 전략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결국 전략적인 비전이죠. 비전이 뭔가? 미래의 그림이 비전이죠. 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비전이 있겠어? 나이 얘기하지 마. 아니 80, 90에 소설가 되는 사람이 있고 90, 100살에 강의하는 분도 계시잖아. 그건 뭐가 중요해?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케이? 까르페 디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 까르페 디엠. 이게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행복하는 방법.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적으로 레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고 뉴욕타임즈를 읽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자꾸만 잘난 척하면서 저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 지식을 부단하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거죠.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쯤 어떤 교수로부터 청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홍 선생, 내가 말이야 처음으로 책을 번역을 했어. 근데 번역한 책을 읽어보니까 한글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홍 선생이 문장력이 있잖아. 내가 번역한 원고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저 영어 못해요. 못해도 한글은 잘 알잖아. 그건 봐줄 수 있죠. 그 김 박사가 번역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문맥이 전혀 이상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영어를 영어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은 잘했는데 의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영어책 원서를 놓고 번역한 걸 놓으면서 비교하면서 의역을 했습니다. 한글에 맞게 문장을 고친 거죠. 오역하고 의역은 다릅니다. 오역은 영어를 잘못하는 것이 잘못해서 해석하는 것이 오역이고, 의역은 영어를 번역을 해서 한국어 문화에 맞게끔, 한글 문화에 맞게끔, 우리 문화에 맞게끔 다듬는 거, 그게 의역입니다. 다듬는 거죠. 그래서 영어 책을 놓고 한 권 쫙 읽으면서 문장을 꺼내놓고 다시 비교를 하면서 수정을 했어요. 아름답게, 재미있게, 편하게. 그래서 딱 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번역 잘했네. 이젠 홍 교수가 번역해도 되겠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있다가 우연히 또 다른 책을 갖고 제가 읽게 됐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번역해볼까? 하면서 번역을 3권, 4권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죠. 제가 공고나오고 공대 나왔지만 번역을 해볼 거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서 결과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번역도 해? 그럼 소설도 썼는데, 소설도 썼는데 그게 소설이야? 읽어봐. 그죠? 그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이 감성지능이에요.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quotient. 그 감성지능이라는 거는 뭐예요? 느낄 줄 아는 것. 마음을 느낄 줄 알고, 기쁨을 느낄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거죠.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 힘들어. 때려칠까? 거기 간다고 뭐가 알아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잘해야지. 난 잘할 수 있어. 잘하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듣고 있잖아. 잘할 거야.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이번엔 될 것 같아. 왠지 될 것 같아.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아. 이러면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 어웨이니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 꼬라지를 알아라. 꼬라지 아는 거, 자기를 아는 거죠.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압을 할 줄 몰라요. 압을 할 줄 모르고 돈을 이렇게 꼼꼼하게 저축하면서 챙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돈 고생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낭비도 했어요. 제가 제 꼴을 알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무지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해. 못하는 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깨갱합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거야. 세 번째가 자기 관리죠. 셀프 매니지먼트.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제주도에 태풍 왔을 때 비행기 안 뜬다 그래서 그 전날 목포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강의하러 갔더니 놀래요. 제주대학교에서. 아니 무슨 태풍이 왔는데 어떻게 와서 오늘 휴강인 줄 알았더니 어저께 왔죠. 아 그럼 연락하지 소주라도 한잔하게. 아유 왜 민폐를 끼칩니까? 제주도 관광했습니다. 하면서 지각하지 않는 것. 그것도 관리죠. 어디 가보면 맨날 지각하는 사람 있어. 모든 모임에서 맨날 지각해. 어떤 사람 항상 일찍 와. 그게 뭐예요?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모임에 가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끝나면 끝까지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뺀질뺀질거리고 도망만 다녀. 그거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능력, 자기 인식 능력, 자기 동기부여, 자기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 공감하는 게 뭐예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공감해 주는 거. 그래,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니.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호응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 너무 따지지 마. 야, 너는 뭘 그런 얘기를 하냐. 넌 그런 얘기 하지 마, 임마. 넌 그거 진짜 나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랑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알았어, 이제 내 너랑 얘기 안 한다. 아, 진짜. 넌 그렇게 사람을 후벼 파냐? 내가 뭐 너한테 돈 달래니, 뭐 해달래니? 내 얘기 들어만 줘도 나는 행복한데. 그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안 들어. 공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영화 볼 때, 난 영화를 재밌게 보고, 그래, 맞아. 막 박수 치는데 옆에서, 저게 재밌냐? 재밌게 좀 같이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요, 가끔 가다 손자랑 노릅니다. 어느 날, 손자가 갑자기 얘기해요. 할아버지,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듣고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다 알아. 보면 알아. 3살, 4살 된 손자가 제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느낌. 중요하죠. 전 늘 강조합니다. 사실보다 느낌이 중요해요.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는 게 있으시죠? 한편으로는 자식 잘난 척 엄청 하고 영어도 많이 쓰네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노트에 메모하면서 그래 맞아 저거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들은 단어야 뭐 이렇게 적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공감. 그 다음에 사회성. 소셜 스킬. 사회성이란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 노래방 가서 춤출 줄 아는 능력. 밥맛 없는 사람하고 막걸리 잔 마시면서 부딪힐 줄 아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친한 척하고 사는 거지. 특히 영업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원칙이 있어요. 간 빼고 쓸개 빼고 다 쏟아. 그죠? 간 빼고 쓸개 빼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뭐 비비는 거 어때? 돈 들어오는데 뭘 못 비벼? 비비는 거지. 그게 사회성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을 해? 아니 그럴 수가 없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일할 줄 알아야 되지. 한 젊은이가 그래요. 제가요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우리 사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얼마 됐는데? 6개월 됐어요. 야 6개월 만에 나오면 어떡해? 그 회사 사장은 네가 마음에 들겠냐? 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큼 그 사장도 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참아. 언제까지 참아요? 일 다 배울 때까지 배워. 배울 때까지 참아. 제가 첫 직장 3년 다니고 그 다음 직장 15년 다녔어요. 그 다음 4년 다니고 2년 다녔는데 적어도 한 번 들어가면 3년 이상 버티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요 회사 들어갔는데요 원했던 일이 아니고요 적성에 안 맞아요. 적성은 파주 지나서 적성이야. 무슨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 무조건 참고 일해. 싫은데요.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회사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나와서 딴 데 갔는데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커봐. 그러니까 그게 사회성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일을 할 줄 아는 능력,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능력, 정말 이상한 조직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일할 줄 아는 능력.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남편이나 부인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래도 적당히 맞춰 나가잖아요. 그게 사회성이고 적응력이에요. 그런 사회성과 적응력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감성지능, 즉 에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즐겁게 보면서 공감할 줄 아는 것. 제가 전 방송할 때도 이제 노래 몇 번 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넌 변했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 노래 왜 배워요? 젊은 애들하고 공감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리려고. 초등학생들 강의하러 가고 중학생들 강의하러 가고 교영자들 강의하러 가서도 노래 불러줘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있을 맺힌 백일홍. 야, 넌 강의하다 무슨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자빠졌냐? 자빠진 게 아니야. 노래 열심히 하는 거야.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공감을 하고 사회성이 좋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 그죠? 아, 노래하고 춤추면 재밌잖아요. 아, 저 사람 강의 너무 딱딱해.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 50대 때는요. 강의 딱딱하게 했어요. 경영자들 강의할 때, 기업 관리자들 강의할 때, 높은 사람들 경영자 단체 강의하러 갔을 때, 상공회에서 경영총 이런 데 강의하러 갔을 때 딱하게 수준 높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푼수질을 했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별짓 다 하니까 아, 재밌대요. 재밌게 해. 그러나 메시지는 놓치지 마라. 이런 충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도적인 이니셔티브 앤 셀프 리더십, 주도적으로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리더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언어와 행동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 에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기서 강의 잘한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건 아니야. 누가 들을지 몰라, 누가 볼지 몰라,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 그리고 구체적이고 요약이 돼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례를 들고 제 사례도 들고 남의 사례도 들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잖아요. 왜?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매력적인 표정에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인표나 장동건 배우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안성기 선생님이나 누구 축구 해설가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러나 저는 제 표정에 진실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왜? 제가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TV 방송 많이 나오더라 요즘. 너 잘 나가나 보다. 잘 나가긴 그냥 잘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말이야, 너 그 얘기는 아주 잘했어. 뭔데? 그 어른들한테 나이 묻지 마라, 학벌 묻지 마라, 고향 묻지 마라. 야, 그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더라. 그래? 기억이 나? 그럼 그건 중요한 메시지야. 내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그 사람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왜 만나고 싶은지 이유가 분명해. 그 사람한테 큰 이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도 왠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난데 어디야? 나 지금 광화문이야. 우리 종로일가에서 막걸리 한잔 할까? 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 그냥 보고 싶어. 봐서 커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면 행복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꼭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만 만난다? 볼 일이 있어서 이익이 돼야만 만난다? 그건 슬픈 일이에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시니어가 될수록 외로울 때가 많아. 혼자 외로울 때도 많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만나고 싶은지 이유가 분명해. 그냥 보고 싶어. 이유 없어. 보고 싶어. 이것도 이유야. 지나고 보니까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야, 넌 참 열심히 살았다. 자넨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뭉쳐서 자기 리더십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는요, 특별히 이루어낸 것도 없고, 큰 성과도 없고, 성공도 하지 못했고,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데요,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하세요.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얘기하세요. 들어주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아주 잘했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집중할 능력이 필요해요. concentration, 집중. 제가 몸이 피곤해요. 우울해요. 기분이 나빠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럴 때 펜을 꺼내놓고 막 글을 씁니다. 펜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치거나 뭘 해요? 뭘 하면서 집중을 하면 아팠던 걸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허리가 찌뿌드드하고 두통이 오고 막 골치 아픈 생각이 많은데 밭에 가서 막 고추를 따. 그냥 보리밭을 매.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아픈 거 다 잊어버려.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이 필요한 거죠. 내가 훌륭한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하니까 서점에 가니까 소설만 보여. 소설 쓰는 책이 보여. 아, 내가 약을 사야 되겠어. 길을 가다 보니까 약국만 보여. 그게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과 모임과 노래와 사람을 만나고 종교활동이나 이런 데 다 내가 늘 생각하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봐요. 태양이 꽉 비치는데 돋보기를 딱 놓으니까 돋보기에서 태양빛이 집중해가지고 그 종이를 뚫어요. 시골집에 가니까 그 지붕에서 막 내려오는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밑에 텐마루 밑에 있는 돌멩이를 뚫어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자연과 책과 대화와 모임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 강사들끼리만 연락을 해. 모일 때 강사들끼리 모여.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강의를 잘할까 하는 것에 집중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집중력을 갖고 내 삶을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죠. 빵 만드는 사람이 음료수 신경 쓰고 음료수 만드는 사람이 칼국수 신경 쓰고 칼국수 만드는 사람이 수제비 신경 쓰면 될 것도 안 돼. 근데 어느 집은 칼국수로 유명해. 어느 집은 곰탕으로 유명해. 어느 집은 설렁탕으로 유명해. 그러면서 100년 넘은 설렁탕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거기서 집중력이라서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집중해요. 그러면 저의 피와 뼈와 살과 모든 두뇌가 생각하는 운동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야구선수가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타자의 어디다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낼 것인가를 집중하죠.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다리에 통증이 오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억지로 나서 집중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서 1등 하잖아. 와, 그 집중하는 거예요. 아픈 건 싹 잊어버려. 그거 할 때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 모든 스포츠 선수들 거기에 집중해요. 용접을 할 때도 용접봉을 갖고 용접을 치익 하는 용접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용접이 개판이 돼요. 밀링을 하고 선반을 하고 프레스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력에 의해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 집중력이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씁니다. 잘 때도 소설이 생각나. 자다가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막 적어. 번역을 할 때도 하루 종일 그 문장이 생각나. 어떻게 번역을 할까 생각을 해. 자는데 갑자기 그 번역에 대한 단어가 떠올라. 일어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저 인생의 전체를 매일매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협력은 혼자 살 수 없는 자연의 이치가 협력입니다. 전 정말 신기한 게 하늘의 별이 수천 개예요. 근데 부딪히질 않아. 이야, 칸트가 말한 것처럼 저 하늘의 별이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다. 저 별이 반짝이면서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다. 제가 뭐를 하려고 앉으면 피와 뼈와 생각과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돼. 그러니까 창의적이 되는 거야. 제 몸에 손가락과 발가락과 위장과 두뇌와 머리와 생각과 모든 피의 흐름이 거기에 집중이 돼. 그러니까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중하면서 뭐예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피와 맥박과 뼈와 살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 협력이 깨지면 병이 나는 거야. 오케이? 두뇌의 생각과 피의 흐름과 위장의 소화와 때로는 무슨 허리의 움직임이 협력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은 콜라보레이션.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서는 못합니다. 개울이든 산이든 숲속이든 혼자서는 못 살아요. 몸의 구조도 그런 거죠. 모든 신경만, 모든 두뇌, 모든 생각, 의식, 무의식이 합쳐서 거기에 전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뇌에 이상이 생겼거나 팔뚝이 아프거나 다리를 삐었거나 그럼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자발적인 순환 구조에서 어떤 것 하나 고장나면 안 돼.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잘 돌아가니까 건강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요. 자는데 피가 돌아. 난 그게 진짜 신기해요. 야, 자는데 어떻게 피가 돌지 쉬지 않고? 근데 저기서 자는데 숨을 쉬어. 야, 어떻게 잠자는데 숨을 쉬지? 난 그게 신기해요. 그죠? 그게 뭐야? 숨 쉬고 피가 도는 건 협력하면서 계속 너는 자, 내가 돌아줄게. 야, 서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하죠. 자, 성공이란 무엇이에요? 돈, 경제,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행복, 기쁨, 즐거움, 이게 같이 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란 돈과 경제력과 관계와 마음과 정신과 즐거움과 변화가 같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 행복과 권력과 돈과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나 성공했다?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협력, 사람들 간의 협력, 그리고 어떤 상황의 협력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도 그냥 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가만히 냉정하게 보는 거죠. 100년 기업도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100년 넘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기업도 성공하는 기업 벤처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10%가 안 된대요.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답니다. 벤처가 뭐예요? 어드벤처, 벤처, 모험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와 실패와 후회와 실망이 막 섞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인생,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시니어들도 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매일 조금씩
후회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후회를 하면서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뭔가 이뤄냈다 하는 만족을 느낄 때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숲속에 가보면 바위 틈에 난 풀을 볼 때가 있어요. 야, 벼랑 끝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끝에 틈에서 풀이 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어. 야, 어떻게 저기서 꽃이 피냐? 신기하죠? 그 꽃도 성공한 거예요. 야, 거기 물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그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사는 거죠.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겼다, 놓쳤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나가요. 항상 이기질 않아.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기는 사람 많지 않아. 질 때 반성을 해. 아,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사업에 망했을 때, 아,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사기당했을 때, 아, 내 머리가 나빴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저도 사기도 당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잘 돼보기도 하고 성공도 해봤어요. 조그만 성공도 해보고 큰 성공도 해봤어요. 앞으로도 성공할 겁니다. 저도 성공해서 복수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반성 후에, 반성 후에, 반성 후에 하면서 느끼는 거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 없이는 성공을 못합니다. 실수 없이는 성공을 못해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죠. 아, 저는요 이제 살 날이 10년도 안 남았어요. 아니 10년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3일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언제 죽을지 몰라 나도. 그런데 사는 동안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저도 강의 시니어 TV 방송 오늘 끝날지 또 불러줄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보고 있잖아. 누군가는 평가하고 있잖아. 이번에 강의 성공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서 시니어 TV 방송한 걸 다시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아, 말이 너무 빨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 봐. 그 자료하고 말하는 거하고 안 맞아. 거기서 왜 그 말을 해? 이런 후회가 많이 들어요. 아, 다음에 불러주면 더 잘해야지. 또 실수해. 아,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그 전에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또 해. 또 실수해. 야, 이 실수 실패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몰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단 포기하지 말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하면서 질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선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져도 돼. 울지 마. 쫄지 마.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Never give up. 야, 너무 좋은 말이죠. 져도 돼. 괜찮아. 질 수도 있어. 쫄지 마. 용기를 가져. 힘내. 져도 돼. 그러나 포기하지 마. 딱 와닿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요. 거만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 뭐예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어떻게? 모든 걸 다해서 태도와 생각과 사고력과 행동과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어떻게? 태도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사고력으로 그 목표에 갈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황금률이에요. 이 나폴레옹 힐이 쓴 성공의 법칙 맨 마지막에 16번째가 황금률입니다. 골든룰.
이건 아주 중요한 룰이에요. 즉 거기에는 태도와 행동과 습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품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죠. 쓰레기를 버릴 때,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강의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그게 다 보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오고 나서 집에서 강의 없을 때 설거지 많이 해요. 대충 하다 걸렸어요. 딱 걸리니까 그다음부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구들이 밥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다음부터 설거지를 점점점 잘하게 돼요. 정성을 다해서. 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죠. 그게 황금률이에요. 즉 모든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실행이죠. 실행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결과는. 생각과 사고력과 마음, 사고방식, 그것이 상상력을 이끌어내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서 실천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더 바보들은 계획만 세운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하라.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하고 아이디어 내고 의사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게 협력, 상상력, 자기 주도적 리더십,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하나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 구체적인 실천 능력, 자기 주도적인 리더십, 협력,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울림, 인간관계, 그리고 공부, 사고력, 행동, 이게 다 어우러졌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Freedom is not free. 공짜는 없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라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입장 바꿨을 때 받고 싶은 것만큼,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그들을 대접하는 거죠. 자, 행복과 성공은 기준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도 어디가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인지 몰라요. 성공은 했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이 있죠. 제 한 친구가 우리나라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얘기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대기업 임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두워. 너무 딱딱해. 밝고 힘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 갔나 보지. 중요한 것은 밝고 힘차고 재밌게 산다는 것은 결코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균형이죠. 행복과 성공의 균형. 가끔 불균형이 되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고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느끼고 배우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배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공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많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다. 실패와 실수와 후회와 실망과 우울과 분노를 그냥 싸구려로 보지 말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얘기했죠. 인간이 우울과 고통과 분노와 갈등을 갖고 태어나는 건 운명이다. 그런 운명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래서 저는 아모르 파티와 까르페 디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다 거기서 거기. 단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언제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